이 심리학자 문제를 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헷갈리는 개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네, 시험에 잘 나오는 심리학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환은 요 블로그에 가셔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 있는 1번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BC 패러다임과 ABCDE 또는 ABCDEF 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ABCDE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앨리스 이론이고요. ABC는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스키너가 제시했습니다. 이 스키너라는 분이 1904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말한 에릭슨도 1902년에 태어나서 굉장히 장수하시고 1994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래 사신 개념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 학자가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언제인가, 뭐 다른 학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누가 먼저인가 누가 나중인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확실한 것만 나오겠죠. 일단 스키너가 행동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건 ABC 패러다임, 그리고 앨리스가 제시한 것이 ABCDE 또는 ABCDEF라고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BC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밑에 나오죠? 엔티시던트, 선행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 비헤이비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consequences가 나온다가 ABC 패러다임이고 간단하죠.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B는 behavior입니다. ABCDE 또는 ABCDEF 이론은요, 인지행동 치료의 앨리스 거인데요. 이 A, B, C, D, E에서 B가 빌리프입니다. 비헤이비어가 아닙니다. 일단 선행사건까지는 뭐 똑같은데 엔티시전트가 있는데, 신념 체계, 빌리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믿고 있는 바, 신념, 이런 정서 반응의 결과의 원인이 되는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빌리프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컨시퀀스라고 합니다. 제가 버벅거려 가면서도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영어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때 멘탈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네. 여튼,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박을 합니다. 디스퓨팅. 그래서 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이걸 다시 따져보고, 그 다음에 효과를 얻고, 이펙트. F가 왜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F가 추가되자면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필링인데 뭐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너무 억지 같죠? 그렇죠? 자, 앨리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 역시 장수하셨습니다. 네, 1913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돌아가셨고 처음에는 REBT가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1955년이면 이분이 한 40대 정도 되셨을 때잖아요. 아론 백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론 백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 그쵸, 자동적 사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내 이론이 정서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 하고 화가 나서 반발하여 자기를 레셔널 이모티브 세라피 RET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REBT가 된 거는요. Rational Emotive Behavior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1993년의 일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1993년이면 나이는 있으셨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고 저는 이 앨리스라는 학자한테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평생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REBT가 1993년에 딱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1993년이 되게 익숙해요. 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랬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헷갈리는 개념이 이제 구조주의 또는 구성주의입니다. 정말 대환장 파티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스트럭처리즘입니다. 구조주의, 구성주의. 그런데 어떤 책에는 구조주의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구성주의라고 해요.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빌헬름 분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832년에 태어나서, 맞죠? 1832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까지 사신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분트.
거의 심리학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예, 보시면 되거든요. 분트라는 사람은요, 이따 저 문제를 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처음에는 의사였어요. 의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정치 잠깐 하시다가 스위스에 있는 쥐리크인가요? 쥐리 대학교가 스위스에 있겠죠? 하여튼 거기서는 철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라이프치 생리학과 교수가 됐다가 거기서 학장으로 있다가 실험심리학이 되고 하여간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던 건 맞는데 나중에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물으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 당시가 너무 옛날이라 뭐 과학적인 사고로 심리학을 분석하고 심리를 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내성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성법. 예, 여기 내성법. 사고의 어떤 기본 요소들, 구성하는 요소들, 그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왜? 과학을 도입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예, 분트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든 의학이랑 뭐 과학이랑 철학이랑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발을 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구조주의, 구성주의, 스트럭처리즘은 그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능주의가 기능주의로 대체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거 이 구조주의, 구성주의, 스트럭처리즘이 막 이제 분트가 1800년대 중반에 하고 1900년대 초반에만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구조주의, 구성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면 꼭 딴지 거는 사람이 생겨요. 그쵸? 윌리엄 제임스라는 기능주의 심리학자. 이분은 184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분트는 1832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돌아가셨어요.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죠? 분트가 10년 더 살았네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 기능주의 심리학자, 예, 펑셔널리즘입니다. 기능주의, 펑셔널리즘. 이 양반은요, 구조주의 내성법, 구조주의에서 사용하는 내성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뭐,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무엇을 보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보았는가이다. 구성 요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심리적 기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막 분트를 미워한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측면에서의 연구를 계속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다음에 나오는 뭐 카텔이라던가 듀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카텔은 또 분트의 제자였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난 거라서 심리학자들 문제에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주의가 구조주의를 대체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지만 왜 기능주의가 더 오래 갔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기능주의는 연결주의, 예, 이쪽으로 또 행동주의,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더 맞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한 이론들이 살아남은 게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영어가 아니라 굉장히 지구상에서 한국말을 쓰고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보의 교류나 어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구조주의, 구성주의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자꾸 다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손다이크의 연결주의, 코넥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꾸만 연합주의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연합과 연결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 어소시에이션이 연합이잖아요. 어소시에이셔니즘이 연합주의고 손다이크는 연합주의가 아니라 연결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탁 하고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찰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커넥트. 그쵸? 그래서 이 양반이 연합주의랑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이랑 과학적 방법이랑 조합을 하긴 했어요. 연합주의에 이게 영향은 받았지만 예, 연합주의 학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커넥션을 주장했고요. 연결되는 거 매듭. 그리고 이 굉장히 파격적인 학자인 게 손다이크는 시험에 반드시 한 번은 나옵니다. 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 양반은 처음에 자기가 막 가설을 세워서 무슨 법칙이 있다, 무슨 법칙이 있다 했다가, 이거 아니네? 미안? 이러고 막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거랑 나중에 폐기한 법칙 비교하는 거,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다이크를 공부하실 때는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이 어떤 이유로 폐기가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주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예, 좀 헷갈리심이 덜 하십니다. 심리학자 문제를 풀면서 손다이크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여튼 손다이크는 연합주의가 아니라 연결주의, 철컥 연결이 되는, 매듭이 탁 되는 커넥셔니즘이라는 거, 이것도 잘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상심리사 2급 문제, 기출문제들을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 뭐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준 인물들 어쩌고 나왔는데, 이 문제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뭘로 보이세요? 영어로 써 있죠? 그쵸? 1번은 누구예요? 예, 크레펠린입니다. 크레펠린. 2번은 터만, 3번은 레비, 4번은 윌헬름 분트입니다. 예, 분트, 그래서 분트? 그랬더니 이 사람 W, 시작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어, 이, 예, 영어로 뭔가 용어를 알아두는 게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상심 2급 문제는 한글로 써놓고 가로 열고 영어로 썼던 것 같은 예, 생각이 그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도 나름 배려를 한 거겠지만 영어를 무시하시면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람 이름도 비슷한 게 많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분트가 지금 W로 시작하는데 이거 운트라고 써도 되는 거고 조금 있다가 나올 비트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W로 시작하는데 비트머라고도 하고 위트머라고도 합니다. 이 위트머랑 비트머는 사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감이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요런 거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1번이 답입니다. 지금 2번 TAT 투사 개발한 사람은 머레이랑 모건. 1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 성격 검사인 예, 육군 알파라고도 하는데요. 알미 알파 뭐 이거 개발한 사람은 예이치였나? 이름이 뭐였지? 네. 예키스. 예이치는 시인이죠. 예, 예키스이고요. 알파 지능 검사라고 부르는 걸 개발을 했고 저도 헷갈려요. 네. 자, 그리고 예, 의식에 관한 연구를 무의식 영역까지 확대한 사람은 프로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은 예, 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네, 이렇게 써놨으니까 알죠. 자, 요거 교환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중 임상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자들의 앞뒤를 비교하는 거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예. 요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게 심리학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은요,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현대 임상심리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은 예, 세계대전입니다. 자, 세계대전의 연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발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셨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났는데, 프로이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예, 몇 살은 중요한 게 아니죠. 프로이트가 돌아가신 것은 1939년입니다. 아들러, 아시죠? 개인심리학의 아들러는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예, 이렇게만 느낌을 딱 느끼시는 분들, 프로이트보다 아들러가 훨씬, 예, 그러니까 나중 사람, 프로이트가 먼저였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들러가 프로이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네. 아들러는 1937년에 죽었고, 프로이트는 1939년에 죽었고, 두 분 다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적 접근법은, 예,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예, 요거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은 이때 일어났고, 아들러랑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연대가 이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요 정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들러하고 프로이트는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저 둘이 싸운 게 아니라, 뭐,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이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동시대에 활발하게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네, 정말 옛날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초기 임상심리학자와 활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네, 이 문제는요, 딱 보고 1번, 2번, 3번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4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1번이 위트머예요. 비트머, 위트머 정말 많이 나올 사람이고 G 지능 개념을 제시했다. G 요인을 제시한 것, S 요인과 G 요인을 제시한 것은 스피어만이 맞습니다. 그렇죠? 위트머는 아닌데 이런 말 자체가 왜 헷갈리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S인자와 G인자, S요인, G요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스피어만이고요. 이 사람, 예, 아까 말한 분트의 제자였습니다. 스피어만. 그리고 비네가 만든 지능검사를 보완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G 지능 개념을 제시한 것은, 예, 비네입니다. 비네. 근데 G 요인을 사용한 것은 스피어만이에요. G 지능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미 알파 검사를 개발한 것은 예, 예키스라는 사람, 로버트 예키스라는 사람 있죠. 2번은 완전히 틀린 말이 맞는데. 자, 3번 보기를 보세요. 사람 말고 스피어만이 아닌 건 맞는데 정신지체학 특수학교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했다.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왠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게 굉장히 말장난이 심한 문제인 게, 자, 정보를 드리면 비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1894년에 파리의 병원에서 책임자가 됩니다. 191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1894년에 파리의 어떤 병원에서 책임자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계속 병원에 계셨겠죠. 병원 책임자가 어떻게 병원을 비워요. 근데 이 양반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신지체아를 가려내는 지능검사를 이제,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가려낼 것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연구해야 되니까 학교를 줄기차게 오고 가긴 했겠지만 학교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한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그 학습 장애가 있는 애들을 가려내는 방법을 의뢰받아서 만든 게 이른바 최초의 지능검사고 오류가 많긴 합니다. 대단한 거긴 하지만. 여튼 이런 사실만을 놓고 볼 때 비네가 정신지체아를 가려낼 목적으로 뭐 특수학교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뭐래요? 물론 이게 여기 보기에처럼 스피어만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사실을 살짝 왜곡시켜 놓은 어떤 애매하게 표현해 온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쓰는 이유는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웩슬러가 지능검사 개발한 거는 예, 천지가 개벽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나 맞는 사실이잖아요. 4번이라고 체크하고 1번, 2번, 3번은 예, 읽지도 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첫 심리진료소를 개설하고 등등등등, 예, 라이트너 위트머입니다. 자, 2015년과 2017년에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2013년에도 나왔습니다. 최초로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최초로 심리진료소를 개설한 학자는 위트머. 그죠? 최초 2012년에도 나왔었어요.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설립함으로써 초기 발전에 중요하게 공헌한 인물은 위트머. 이제 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좀 감이 오시죠? 자, 1896년이라는 연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이것도 비트머입니다. 이 심리학자들 이름을 전부 다 영어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답이 비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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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머 가면 나중에는 문제를 읽기도 전에 비트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함정일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시작할 이 심리학자 문제풀이에서 누구 얘기를 제일 먼저 할지 아시겠죠? 네, 비트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장하는 문제. 인간 마음의 구조를 요소적 어떤 구성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서 내성법을 사용하였던 예, 심리학과는 뭐죠? 네,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1번 구조주의, 2번 구성주의, 3번 어쩌고, 4번 무슨 주의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구조주의와 구성주의는 같은 말이고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내는 문제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낸 거고, 예, 답이면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는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